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사회 수업이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교과서가 꼭 필요합니다. 교과서 134쪽에서부터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형광펜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은 색연필이나 또는 그냥 연필이나 볼펜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필과 배운 공책도 준비를 해주시고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들 밑줄 쳐넣었다가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부터 먼저 한번 떠올리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떤 물건의 재료를 생산하는 곳을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원산지라고 했고요. 이 원산지의 재료를 들여와서 가공해서 어떤 물품을 또다시 만들어내는 곳을 생산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실수로 조금 잘못 가린 게 있는데 나라 간의 관계는 서로 의지하고 있다. 의존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어떤 협정이 일어났었냐면 자유무역협정 기억납니까? FTA 기억나죠? 서로 나라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은 세금을 조금 감면해 준다든지 아예 없애준다든지 조금 더 무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존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더 좋은 물건을 팔아야 되고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시 무슨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경쟁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경쟁은 두 가지 정도 경쟁을 배웠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멋있고 좀 더 기능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보다 더 잘 팔 거야 하는 기술 경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너희보다 우리가 더 값이 싸게 팔아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길 거야. 또는 더 비싸게 팔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거 명품이구나 하면서 이걸 더 많이 사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격 경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배운 공책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수업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볼까요? 감자는 언제부터 먹게 되었을까요? 요런 그림을 선생님이 하나 주고 싶은데요. 먼저 감자의 원산지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남미의 고대 페루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페루 보면은 길게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있는 지역이에요. 이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산맥이 남아메리카의 왼쪽 등줄기를 따라서 쭉 나 있는데 여기는 정말 높은 산맥이에요. 그래서 이 고산지대에 지금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감자가 자라고 있어요. 감자는 선선한 지역에서 고지대에서 많이 자랄 수 있거든요. 남미의 감자가 1600년대 유럽에 전파되기 시작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는 1800년대부터라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재위하신 기간이 한 1418년에서 1450년 정도기 때문에 유럽에도 아직 감자가 전파되지 않은 시기인 거죠. 자, 그러면은 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완전히 우리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미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원산지를 두고 있는 이런 감자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나라 간의 교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 그림을 보면은 1번 감자 원산지 페루에서 시작해서 2번 서인도 제도에서 생산된 비슷한 것이 또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3번 프로이센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전파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일랜드 흉년으로 인해서 아메리카로 이주를 하면서 감자가 미국까지 전달이 되면서 점점 우리나라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이 커피를 마셨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조선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가 된 왕, 이 왕 누군지 기억합니까? 네, 고종이었죠. 고종이 이렇게 중국 황제와 대등하게 황제라는 칭호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또 그래야 했던 이유는 그 당시 제국주의의 열강들이 여러 나라들 있었잖아요, 서양에. 이런 나라들이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면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런 욕심에 찬 사람들도 있었지만 외국인들 중에는 이 새로운 나라잖아요. 개방이 거의 안 됐었던 나라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작가였던 퍼시벌 로엘이라는 사람이 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을 보면요.
당시 조선의 최신 유행이었던 저녁 식후 커피를 마셨다는 대목이 나와요. 이 책이 쓰여진 것이 1885년, 대한제국이 선포된 것이 1897년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셨다는 것은 맞는 말인 것이죠. 근데 이때는 커피라고는 안 부르고 가베라고 부르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글씨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코리아라는 글씨가 보이고요. 그리고 애프터 디너 커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조금 애프터 디너니까 밥을 먹고 나서 식후에 커피를 마셨다라는 기록이 외국인이 쓴 서적에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감자와 커피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흔히 먹고 마시게 된 이유는 바로 세계적인 그런 경제 교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는 경제 교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같이 알아봅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뽑으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글자씩으로 따서 총 세 글자. 바로 의, 식, 주지요. 이 의식주는 경제교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교류가 우리 의식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우리의 의식주가 경제교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의 태그를 한번 뒤집어서 라벨에 있는 제조국이나 또 생산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옷에 따라서는 라벨에 쓰여 있어도 알아보기 어렵거나 아예 다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블라우스랑 바지에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베트남이라고 써져 있고요. 제조국명 베트남 보이죠? 왼쪽에 Made in Vietnam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캄보디아였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제조국 캄보디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모두 경제 교류 덕분에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옷 쇼핑하러 가면은 백화점이나 이런데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브랜드들 본 적이 있나요? 가방, 신발 브랜드로 유명한 뉴발란스, 그리고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바뀌는 자라와 그리고 H&M 같은 거 모두 다 해외 브랜드입니다. 뉴발란스는 미국 거고요. 그리고 자라는 스페인 거고요. 그리고 H&M은 스웨덴의 회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익숙하게 느끼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식탁은 어떨까요? 교과서 134쪽을 보면 식재료 원산지 안내판이라고 해서 식당에 가면 볼 수 있는 식재료들의 원산지를 표시해 놓은 게시판이 보이죠? 잘 살펴보면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노르웨이, 중국, 국내까지 저마다 원산지가 다릅니다. 여러분도 식당에서 이런 안내판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아무래도 식당에 가기가 어렵지만 다음에 가게 될 기회가 생긴다면 유심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외국의 식재료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온 음식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피자라든지 중국의 탕수육이라든지 미국의 햄버거, 베트남 쌀국수, 인도의 커리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도 외국의 음식 문화가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모두 다 경제 교류로 인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의, 했고, 식 했으니까 주, 우리의 집은 어떨까요? 집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알아보려면 교류를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 보는 친구들 있나요? 이 삼시세끼에 나오는 세끼하우스는 버려진 섬에 버려진 집을 재사용하고 있어서 완전히 우리 전통 주거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옛 주거생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창호지가 발라진 문이라든지 그리고 마당과 방을 이어주는 툇마루가 있죠. 요즘 여러분들의 집은 어떤가요? 외국에서 들어온 구조대로 거실, 부엌, 각 방이 나눠져 있고 아무래도 아파트가 보편적인 구조가 되다 보니 마당이 있는 집도 흔치 않고 툇마루가 있는 집은 더더욱 찾기가 어렵죠. 툇마루를 대신하는 것을 찾자면 베란다 정도가 되겠네요. 내부에 들어가는 가구들도
국내상도 있지만 외국 브랜드의 가구들도 있고 그 가구를 이루는 원목과 같은 자재들도요,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주가 다 채워지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도 있죠. 바로 여가 생활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열의 아홉은 이 영화들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겨울 하면 떠오르는 영화 바로 겨울왕국입니다. 이 겨울왕국은 미국의 디즈니라는 회사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많이 상영되고 있고요. 요즘은 또 영화 하면 뜨는 나라가 인도예요. 발리우드라고 해서 미국의 할리우드를 비슷하게 따라해서 인도 영화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중동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의 영화까지 다양한 외국의 영화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 생활까지도 다른 나라의 문화들이 침투해 있다. 또 외국의 판소리라고 할 수 있는 오페라, 그리고 그 오페라를 현대화한 그런 뮤지컬과 같은 공연을 보기도 하고요. 외국의 한류풍이 일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가요를 듣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2002 이런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외국인들이 우리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도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 부모님도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저녁에 대한외국인을 보면서 막 웃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나라와 교류가 활발해지면 개인과 기업도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슬라이드 한 번에 일본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영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쭉 영상을 보세요. 요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일할 나이 사람들이 없어서 일을 구하는 사람보다는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가 더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눈을 돌려서 일본으로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요즘은 양국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져서 그마저도 쉽지는 않지만 꼭 일본이 아니라도 외국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미있게 봤었을 것 같은데요. 겨울왕국에 한국인 애니메이터도 참여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이 윤나라라는 이 남성분은요, 애니메이터라고 해서 그림 그리는 분인데요. 미국의 디즈니라는 회사에 우리 한국인이 취업을 해서 겨울왕국을 그린 겁니다. 또 소비자로서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이 음식을 한번 드셔보는 것이 소원이셨다고 하는데 바로 무엇인지 짐작이 됩니까? 바로 바나나예요. 외국과 경제 교류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요, 부잣집 아이들이나 먹는 아주 귀한 음식이 바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급식에서도 공짜로 자주 먹고 있죠. 이렇듯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열대 과일을 다양하게 맛볼 수도 있게 되었어요. 또 다양한 물건뿐 아니라 국내에서조차 더 값싼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바로 해외 직구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영상을 뒤에다 넣을 거예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해서 국제 배송으로 물건을 받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교류하기도 하고 인건비가 싸고 물건을 유통하기 쉬운 나라에 공장을 세워서 물건을 만들기도 해요. 2020년 현재 우리나라가 최저시급 순위 제12위에 든다고 하네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인건비, 사람을 사용하는 돈이죠. 사람을 쓰려면 알바로 고용하거나 직원으로 쓰려면 인건비가 비싼 편이다 보니까 해외에 공장을 두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더 이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계 지금 15위 슬로베니아까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꽤 12위까지 최저임금이 꽤 높은 편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교과서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과서 136쪽에 있는 글입니다. 정리해보면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 기업에서 일자리를 얻는 등 개인의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또 소비자로서 전 세계의 값싸고 다양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개인의 경우에는 외국 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값싸고 다양한 물건을 전 세계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양한 나라들과 경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워서 그 나라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더욱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했던 것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배운 공책에 요약해서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36페이지를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우리 온라인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 과제까지 다 해주시고 다음 시간이 바로 내일이네요. 금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마스크를 꼭 잘 끼고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